당신의 대출 금리가 방금 0.5% 낮아졌습니다. 당신의 월급이 올랐거나 신용등급이 극적으로 바뀌어서가 아니고요. 네, 전혀 아니죠. 은행의 메인프레임에 탑재된 AI가 당신의 스마트폰에 깔린 보안 앱의 업데이트 빈도나 평소 간편 결제를 사용할 때의 접속 위치, 심지어 비밀번호로 입력하는 패턴까지요? 맞아요. 그런 걸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당신을 초안전 등급으로 분류했기 때문이죠. 환영합니다, 청취자님. 보안 절차가 단순히 귀찮은 아무 입력 단계를 넘어서 그 자체로 돈이 되고 금리를 깎아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독할 자료는 2026년 3월 30일 금융 AI, AX 및 보안 동향 데일리 리포트입니다. 네네. 제목만 보면 흔한 기술 동영서 같지만요. 이 방대한 텍스트의 이면에는 자본의 거대한 흐름, 일자리의 지형도, 그리고 우리가 돈을 대하고 신뢰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금융이라고 하면 돈을 넣고 빼는 막 아주 직관적이고 묵직한 물리적인 세계였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세계였죠. 그런데 이 리포트 속에 묘사된 현재의 금융은 살아서 숨쉬고 스스로 진화하는 거대한 유기체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 자료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은다면 내 지갑 속 자산이 미래에 어떻게 굴러갈지 엿볼 수 있겠죠. 자, 한번 파헤쳐볼까요? 좋습니다.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건 역시 금융권의 AI 대전환, 이른바 AX의 압도적인 진화 속도입니다. 아, 우리금융이나 제비, 우리캐피탈, 신한 같은 주요 금융기관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들의 전략을 보면요. 이들이 말하는 AI는 과거 웹사이트 구석에서 정해진 매뉴얼만 읊어대던 챗봇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 다르죠. 네, 이 시스템들은 현재 고위험 자산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투자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아주 마이크로 단위로 세분화해서 직접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거든요. 와, 카카오페이의 초기 인화 서비스나 보험업계 AI 로보텔러 보니까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서류 심사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한다는 대목에서요. 어떤 점이 그렇게 인상 깊으셨나요? 예전에 AI가 그냥 은행 창구에서 번호표 뽑아주는 친절한 안내원이었다면 지금 이 리포트에 등장하는 AI는 제 대출 승인 도장을 꽉 쥐고 리스크를 저울질하는 아주 깐깐한 지점장이 된 것 같아서요. 아주 예리한 비유네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AI 지점장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퇴근도 안 하고 24시간 내내 거시경제 지표를 분석하죠. 진짜 무서운 워커홀릭이네요. 그러니까요. 리포트 전망에 따르면 향후 1년 내에 은행과 캐피털 업계 전반에 AI 통합 리스크 플랫폼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거라고 합니다. 통합 리스크 플랫폼이요? 네, 과거에는 대출 심사할 때 고백의 개인 신용 점수나 연봉 같은 정적인 데이터에만 의존했잖아요. 하지만 이 플랫폼은 신용 리스크, 시장 리스크, 그리고 운용 리스크를 실시간으로 다 융합해서 판단합니다. 신용시장 운영 리스크를 한 번에 묶는다는 게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대출 신청했을 때 제 통장 잔고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제가 다니는 회사 산업군의 글로벌 공급망 동향이나 심지어 그 산업의 부품 수출하는 특정 국가의 실시간 환율 변동성까지 다 계산한다는 뜻인가요? 정확히 그 메커니즘입니다. 거기에 은행 자체의 운용 리스크까지 더해지거든요. 운영 리스크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특정 시점에 은행 내부 전산망 트래픽이 폭증해서 생길 수 있는 시스템 병목 현상이나 오류 가능성까지 AI가 확률로 계산해 넣는 겁니다. 와, 대박이네요. 인간 지점장 수십 명이 모여도 불가능한 다차원적인 연산을 단 1초 만에 해내면서 기업의 생존을 위한 완벽한 방어막을 치는 거죠. 단순한 효율의 도구가 아니라 치명적 손실을 막는 핵심 방어력이 된 겁니다. 근데 방어력이라는 단어에서 저는 청취자님을 대신해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어떤 의문이죠? AI 지점장이 수천만 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결론을 내버리면 우리는 그 거대한 알고리즘이라는 블랙박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요. 만약 내 대출이 거절됐는데 그 이유를 인간의 언어로 설명받지 못한다면요. 혹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AI가 알고리즘으로 나를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건 아닌지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아주 핵심적인 우려입니다. AI의 효율성이 인간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순간
이 시스템이 과연 공정한지 묻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리포트 중반부가 글로벌 규제와 가이드라인으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겁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5주년을 맞아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보면 단순히 선언적인 수준을 넘어섰거든요. 아, 네. 저도 다크 패턴 근절에 대한 내용이 아주 흥미로웠어요. 저는 다크 패턴이 그냥 탈퇴 버튼 꽁꽁 숨겨놓는 얕은 속임수인 줄 알았거든요. AI가 결합되면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요. AI가 사용자가 스마트폰 스크롤하는 속도나 특정 단어에서 시선이 머무는 밀리초 단위 시간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한다는 거잖아요. 네, 망설이는 패턴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는 그 절묘한 타이밍에 높은 수수료 상품을 들이밀어서 결제를 유도한다는 게 진짜 소름 돋았어요. 고도로 개인화된 너치가 오히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은밀하게 마비시키는 무기가 되는 거죠. 정부가 생성형 AI 상품 추천에 투명성과 책임 의무를 강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 이 상품을 추천했는지 증명하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추론 과정을 역으로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리포트에 언급된 캄보디아 딥페이크 선거 영상 사태도 금융의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선거 조작 영상 문제가 서울에 있는 은행 보안이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나요?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시죠. 지구 반대편의 정체불명 해외 서버에서 아주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 영상이 유포돼서 특정 국가의 선거 판도나 정책을 흔들어 버립니다. 네. 그러면 즉각적으로 글로벌 환율과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겠죠? 그러면 그 비정상적인 환율 변동 데이터가 전 세계 은행 AI 리스크 계산기에 바로 입력되겠네요. 정확합니다. 알고리즘은 그걸 실제 시장의 위험 신호로 오판해서 순식간에 기업 여신한도를 확 줄이거나 대출금리를 폭등시킬 수 있어요. 가짜 데이터 하나가 전 세계 금융 핏줄을 교란시키는 거죠. 와, 단순한 정치 스캔들이 아니라 초연결 금융망에서는 그게 곧바로 금융결한 폭탄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캐나다나 EU가 암호화폐를 이용한 정치 기부를 원천 금지하고 딥페이크 규제 입법안을 서두르는 겁니다. 우리가 다루는 이 자료에 나타난 각국 정책들이 어떤 정치적 이념 때문이 아니라 전혀 아니죠.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시장에 미치는 파괴적인 타격을 막기 위한 아주 현실적인 생존 조치였네요. 그렇습니다. 시장의 룰을 재정비하는 필수적인 현상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기업들한테 AI 대전환으로 무한 혁신하라고 채찍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투명성을 강제하고 알고리즘을 전부 까보라고 요구하면서 전방위적인 규제망을 덮어 씌웁니다. 결국 이 촘촘한 규제들이 혁신의 속도를 갉아먹는 무거운 족쇄 아닐까요? 언뜻 보면 혁신과 규제가 충돌하는 것 같죠. 하지만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타납니다. 어떤 그림이죠? 이런 강력한 규제는 혁신의 속도를 줄이는 방지턱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만 대의 자율주행차가 얽히지 않고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게 통제해주는 거대한 신호등 동기화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신호등 동기화 시스템이요. 교차로마다 규칙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만 차들이 브레이크 안 밟고 목적지까지 내달릴 수 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금융의 절대적인 본질은 신뢰잖아요. 아무리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AI라도 고객이 그 알고리즘을 의심하거나 딥페이크 공격에 뚫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서비스는 시장에서 즉각 퇴출당하겠죠. 바로 그겁니다. 윤리적 경계와 규제라는 신호등이 명확하게 켜져 있어야만 기업들도 안심하고 막대한 자본을 AI 프로젝트에 쏟아볼 수 있는 거예요.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해서 거대한 투자의 고속도로를 열어주는 거네요. 규제가 혁신의 적이 아니라 자본이 뛰어놀 수 있는 거대한 운동장을 만들어준다는 관점,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신호등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변화를 한번 볼까요? 강력한 규제 덕분에 오히려 꽃을 피우고 있는 보안 서비스 시장 말입니다. 제가 리포트로 인해서 진짜 눈을 의심했던 통계가 하나 있거든요. 보이스피싱 범죄가 무려 30%나 급감했다는 수치요. 네, 30%라는 수치는 기존의 사후 대처 방식, 그러니까 돈 송금한 뒤에 계좌 동결하고 경찰이 추적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막아냈다는 뜻인데 AI가 어떻게 한 건가요? 이제 은행의 AI 사기 탐지 모델은 범죄가 물리적으로 성립되기 직전에 네트워크 징후를 감지합니다. 네트워크 징후요? 평소 사용자 패턴이랑 완전히 다른 위치에서 대량 트래픽이 발생하거나 악성 에페티지 전송되는 찰나를 포착해서 선제적으로 접속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거죠. 와, 피해를 복구하는 게 아니라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보안 기술이 단순히 범죄 예방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진짜 혁신이더라고요. NH농협은행 울산본부 시범운영 사례 보셨죠?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말씀이시죠? 네. 60세 이상 고령층한테 첨단 보안 서비스랑 보상보험을 무료로 가입시켜주는데 핵심은 이 보안망 안에 들어온 고객한테는 대출 금리를 인하해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안전장치에 이자 부담까지 덜어서 좋고요. 은행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금융사고로 인한 평판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니 양쪽 모두에게 엄청난 이득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전에 우리한테 보안이나 인증 절차는 맨날 비밀번호 틀려서 화나는 아주 귀찮은 장애물이었잖아요. 그렇죠. 비용만 들어 절차였죠. 근데 이제 보안은 내가 시스템에 철저히 협조할수록 이자가 싸지는 아주 강력한 금융 혜택이자 상품이 되었다는 겁니다. 기업한테 보안은 최고의 마케팅 수단이 된 거고요.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방어력이 곧 최고의 수익 모델이 되는 포용금융의 사례죠. 그런데 이렇게 보안과 AI가 금융의 심장부로 들어오면서 우리는 뼈아픈 사회적 지각 변동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 한국은행 보고서가 경고한 고용시장의 K커브 현상이요? 네, 알파벳 K자 모양처럼 일자리 수요가 급단적으로 양극화되는 현상입니다.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주실 수 있나요? K자의 아랫부분, 즉 하향 곡선은 기존 은행을 지탱하던 전통적인 업무들입니다. 창구 단순 응대나 서류 심사, 심지어 초급 데이터 통계 분석조차 AI 지점장으로 무섭게 대체되고 있죠. 그래서 청년층 진입 고용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는 거군요. 우울한 소식이네요. 그렇다면 치솟는 윗부분 곡선은 어느 쪽인가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거대한 AI를 감시하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AI 모델이 다크 패턴에 오염되지 않았는지 검증하는 윤리감사관이나 보안 아키텍처 설계자 수요는 연간 2%씩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거든요. 와, 기존 은행원은 사라지지만 그 자리를 AI 감사관과 디지털 방패를 든 보안 설계자들이 채우는 거네요. 맞습니다. 금융보안원이 중소기업을 위해 디지털 안전판 역할을 확대한 것도 이 고급 인력을 전 사회적으로 나누어 쓰지 않으면 중소형 금융사들은 아예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결국 금융권이 도태되지 않으려면 단순히 비싼 AI 솔루션을 사는 게 아니라 보안 전문 인력을 싹쓸이하고 직원들을 재교육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결론이네요. 네, 튼튼한 보안 인재 분리,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되는 시대입니다. 자, 일자리의 룰이 재편되고 보안이 무기가 됐다면 이제 시야를 좀 더 거시적으로 넓혀볼 때가 됐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굴리는 수십조 원의 진짜 거대한 돈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요? 리포트를 보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 뭉칫돌이 몰리고 있습니다. KB금융은행이 10조 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금리 우대 프로그램을 가동했고요. 아, 증권사들도 모험 자본이라는 이름으로 로보틱스나 AI 혁신 기업에 엄청난 시드 투자를 쏟아붓고 있던데요. 기존 금융이 안전한 부동산 담보대출에 돈을 풀었다면 이제는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첨단 기술, 즉 자본이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적 금융으로 물줄기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본의 흐름을 보다가 제가 진짜 의아했던 대목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하나금융이나 우리금융 같은 거대 기관들이 AI 혁신하겠다며 수십조 원을 투자하는데 그 돈이 첨단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에만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녹색 전환, GX 투자 말씀이시군요. 네. 바다 한가운데 세우는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소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집중하고 있어요. 부산 BIFC 디지털 금융밸리 구축도 결국 거대한 건물을 올리는 거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하겠다면서 왜 가장 무겁고 거대한 물리적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돈을 붓는 거죠? 그 지점이 바로 현대 기술 혁신이 품고 있는 가장 거대한 모순이자 진실입니다. 청취자님, 우리가 가볍게 쓰는 초개인화 알고리즘이나 AI 지점장이 1초 만에 리스크를 계산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엄청나게 크고 성능 좋은 컴퓨터들이 모여 있는 곳이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수백만 대의 GPU 서버가 뿜어내는 열기를 24시간씩 해야 하는 축구장 몇 개 크기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입니다. 아,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들을 단 1초의 정전도 없이 돌리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전기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기존 화석 연료나 글로벌 탄소 배출 규제망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와, 그러니까 AI라든 가장 비물질적인 데이터 욕심을 완성하려면 역설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해상풍력 발전소 같은 물리적 인프라가 필수라는 거군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거대 금융기관들이 해상풍력에 수십조를 밀어넣는 건 결코 모순이 아니라 자본이 스스로를 복제할 에너지를 확보하는 계산된 생존 방정식인 셈이죠. 가장 가벼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가장 무거운 인프라를 장악해야 한다니 정말 기가 막히네요. 하지만 이렇게 거대한 자본이 돌아가는 와중에도 외부 환경은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습니다. 네, 리포트 후반부 거시경제 지표를 보면 한국은행과 IMF가 강력한 경고음을 내고 있죠. 중동 지정학적 위기가 장기화되면 원달러 환율이 무려 1,540원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요. 거기에 전 세계를 흥분시킨 AI와 반도체 산업이 고평가되었다는 우려까지 겹쳐서 불확실성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진짜 극한의 스트레스 테스트 상황이네요. 바로 그 극도의 불확실성이 오늘 우리가 해독한 수많은 파편들이 하나의 마스터 플랜으로 수렴되는 지점입니다. 아, 글로벌 자본이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하게 검증된 안전에 막대한 프리미엄을 지불할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자료 결론부에서 향후 1년에서 2년 내에 새로운 글로벌 금융 표준으로 신뢰 인증 플랫폼을 그토록 강조한 겁니다. 특정 은행 AI 모델이 다크 패턴 없이 공정하게 설계됐는지, 데이터 출처는 투명한지 객관적으로 증명해주는 그 거대한 시스템이요. 정확합니다. 결국 미래 금융 생태계의 최종 목표는 압도적인 연산 능력과 그걸 철통처럼 방어하는 보안이 하나로 결합된 AI 세큐어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AI CQ를 생태계. 혁신의 엑셀과 투명성이라는 브레이크가 하나로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질주하는 자동차라는 뜻이군요.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이 방대한 리포트의 결론이 이제 손에 잡힐 듯 선명해지셨을 겁니다. AI가 주는 효용성과 규제라는 보안은 결코 서로 발목을 잡는 족쇄가 아니었습니다.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한쪽이 멈추면 여지없이 쓰러지는 공동체였죠. 이 팽팽한 균형이 당장 오늘 밤 당신의 통장이 얼마나 안전한지, 내일 일자리가 어떻게 바뀔지 결정짓고 있습니다.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며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도발적인 화두를 남기고 싶습니다. 오, 어떤 화두죠? 리포트는 신뢰 인증 플랫폼이 완벽한 방패가 될 거라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AI가 극도로 발달해서 우리가 만들어둔 그 최종 심판관, 신뢰 인증 시스템의 판단 기준마저 스스로 장악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와, 시스템마저 진화해버리는 또 다른 지능에 불과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미래의 금융거래에서 우리는 이 거래가 100% 안전하다고 수치로 보증하는 기계적 신뢰를 맹신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내 인간 특유의 비합리적인 직관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남겨두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은 과연 누구의 판단 아래 가장 안전할지 스승 깊은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기승의 극한에 다다를수록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가장 인간적인 질문으로 되돌아오게 되네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단 1초 만에 대출 도장을 찍어주는 저 똑똑한 AI 지점장이 내 삶의 맥락까지 이해할지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고 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님, 다음에 또 당신의 지적 갈증을 단숨에 채워줄 새롭고 날카로운 통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